대장동 사건 특검을 자청할 수 있다. 선례도 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사설이 조선일보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작년 9월부터 6월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 사업에 어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성남시에 대해서 또 사건 배당한 후에 22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늑장 수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직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성남시를 위해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김 총장은 당초에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고 시의 중앙 공설시장 건립공사 관련 소송도 맡아가지고 1,308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업무를 해왔다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 수사 핵심은 이 특혜구조, 이런 특혜구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이걸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냐? 핵심. 이 특혜구조의 최종 땅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유동규는 결정권자 아니죠. 실행권자의 책임자고 집행권자의 책임자고 누가 책임자이냐? 최종 결정자이냐? 바로 이 초점이 바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초점이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지금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데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걸 갖다가 여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다 이런 얘기죠. 상식적인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고 하고 또 이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도저히 믿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검찰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사설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런 선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총장은 2010년 8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청 차장검사로도 또 재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루가 너무 많아요. 2010년 8월부터 1년여간 그러니까 2011년, 12년 가까이 10년, 11년, 12년 네. 대장동 개발 당시는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임기를 시작한 시점이라 두 사람 간 관계도 좀 궁금하고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성남지청 차장검사니까. 네. 또 김 총장과 또 그 밑에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그동안에도 친정권 성향이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던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특별수사팀 만들자. 그게 9월 9일인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검찰총장 취임하던 19년,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던, 그때가 9월 26일인가 아마 취임을 했으니까, 9월 9일인가요? 예.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분이 취임한 게 아니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그게 9월 9일이.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9월 9일이 조국이가 취임한 날인데 법무부 장관 따고 오자마자 아침에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 강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또 반부패 부장인 한동훈 검사장한테 누가 또 전화를 했느냐. 거기에는 검찰국장, 소위 중앙지검장하고 지금 고법원장하는 이 고검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후배,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 이지검장이 이 지금 고등법원장이 고등고검장이죠. 고등검찰청장 총장이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둘이가 각각 카운터파트하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대검차장에게 법무부 차관이 전화하고, 한 분은 검찰국장 이국장이 글로 전화를 했죠. 한동훈 검사장에게. 각각 우리 수사팀 새로 만들자, 특별수사팀 구성하자, 각각 해가지고 윤석열을 아웃시켜버리려고 그때 수사에서 아웃시키는 소위 허수아비 만들려고 작전했다가 실패했지요. 네. 그 사실이 화난 사실 아닙니까? 자, 이지검장은 또 핵심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난강고등학교라고 그러죠. 뭐 난강고등학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난강고등학교 후배, 난강고등학교라든가요? 무슨 후배고. 박 장관 취임 이후에 요직에 중용되어 있고 김 차장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었던 분입니다. 자, 이런 팀들이 지금 법무부의 지금 수사팀의 아주 핵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2003년 초 노무현 정권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유보하자는 게 타당하다 하면서 수사에서 물러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사 못하겠다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유보하겠다는 것에 타당하다. 그러면서 수사에 물러선 적이 있었죠. 정치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란 것은 바로 특검 도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불법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는 정치적 격변기, 의혹 대상이 여당 대통령 후보인 사건을 검찰이 맡았다는 점에서 지금 검찰 상황도 당시처럼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럴 때 검찰이 여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여당 후보를 누구를 믿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검찰이 2003년처럼 특검을 자청하면서 자기 스스로 피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검찰 간부들이 법적 심판을 받지 않고 검찰도 국민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특검을 하라는 거죠. 특검하면 검찰 간부들이 법적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고 또 검찰도 국민의 버림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지 이게 그 과거 2003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은폐를 했다든가 만약에 또는 잘못 수사를 했다든가 몸통을 안 밝혔다든가 뿌리를 안 밝혔다든가 만약에 이러한 의문이 들 경우에는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면요. 윤석열 지금 야권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검사들한테 똑똑히 하라고. 똑똑히 수사하라고. 나중에 제대로 수사 안 되면 검찰도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딱! 무섭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 한다면 하는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수사 똑바로 하라 이거죠. 네, 그 특검. 이것이 검찰의 어려운 그 시간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 2003년도 그 시대에 대북 송금 특검. 이때 검찰이 스스로가 물러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상당히 이유 있다. 할 수 있다. 특검할 수 있다. 특검으로 가야 하는 그 길,
그거에 대한 검찰에 대한 하나의 촉구라고 볼 수가 있는 사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특히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성장을 또 해야 됩니다. 지난 4년 반 이상을 시계가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계가 멈췄지만 이제 그 시계가 다시 5개월 뒤에 돌아가야 됩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하면서 그 소리가 정말 굉음처럼 광야에서 나타난 그 굉음을 울리며 나타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초인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문입니다. 정권 교체의 문.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